현재 시각 9시 5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후 1시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오전장 시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코스닥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네요. 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시장 자체 지루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뭔가 눈에 띄고 있는 시장 방향 자체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시장의 경우는 더 나빠지도 뭐 더 좋아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으로 머물러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둔감한 장이긴 하지만은 막 나쁜 장은 좀 아닐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뭔가 걱정거리, 우려감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되다 보니까는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분위기는 형성이 되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양적 완화,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긴 하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작용이 되어도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경제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우리는 일단 주식을 해야 되니까는 이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 조금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은 이 시장 전체를 바라보시는 것보다도 개별 종목 위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시장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종목별 움직임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뭔가 하반기의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또 어떤 성장적인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들 위주가 강세를 띠는 현상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부지한 종목의 경우는 반대로 또 지루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이렇게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 봤을 때 종목별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시장 큰 틀을 보시는 것보다도 지금부터는 좀 세세하게 개별 종목별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자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매력 있는 종목을 찾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가 뚜렷하게 보이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제 업종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텐데 본부장님이 직접 골라오신 특징 업종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일단은 하나의 특징 업종의 경우 제가 증권주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증권주의 경우는 이제부터 힘든 시기는 좀 지나가고 있고 또 새롭게 빛을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꾸준히 지켜봐야 될 업종 중 하나가 저는 증권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사에서 이제는 중소형사, 증권사까지도 이 자의자본 활용을 한 비즈니스를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작년부터는 거래대금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동학개미 운동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조금 거래가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특히나 브로커리지 수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좀 거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어떤 금리 변화로 인해서 이 변동성도 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머니무브가 좀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증시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가를 하면 증가를 할수록 오히려 증권사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증권주도 흐름 보니까는 예전에는 이 지수에 따라서 증권주가 출렁이는 모습 보였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좀 지수에 따라서 움직여진다기보다도 이렇게 좀 거래대금에 따라서 증권주의 주목을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 대해서는 이 투자에 대해서 계속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권사 입장에서도 큰 수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가시적인 성과를 또 내기도 했었죠.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거의 1분기 실적 호조를 좀 기록했었는데 하반기에도 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워낙에 좀 힘든 시기들을 좀 겪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도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평가일 때 관심을 가져야 오히려 그만큼 더 긍정적인 조금 어떤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연내에는 대형 IPO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충분한 어떤 수익성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돌아가고 또 젊은 층들이 또 이렇게 좀 주식을 하는 그렇게 좀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권사 입장에서는 장기 고객을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증권주의 경우는 지금부터 서서히 뭔가 좀 다시금 달려나갈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 업종의 경우는 오늘 증권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증권업종 하면 배당을 제외하고는 좀 재미없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사실 배당주라고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연말을 사실 이제 바라보는 건데 사실 뭔가 배당주로서의 어떤 매력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뭔가 달려나가고 걸음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여 나갈 수 있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증권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배당주라든지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제가 앞서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뭔가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어떤 실적이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가시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하반기에도 이렇게 좀 증권 업종들이 다시 어떤 브로커리지 수익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IB라든지 뭐 다른 또 상품 쪽으로도 계속 네.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제가 조금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어떤 연금 상품이라든지 이렇게 좀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요즘에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도 굉장히 어떤 좀 수익성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경쟁이 또 심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돈이 생기면 예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어떤 투자에 조금 관심을 가져볼까? 네. 예, 이런 좀 생각들이 많아지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증권주의 경우는 뭔가 또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증권주에 대해서는 그냥 배당만 보지 마시고 네. 앞으로도 이런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과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증권업종도 하나의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또 특징 있게 볼 만한 업종 뭐가 있죠? 네, 네. 다음 업종은 제가 음식료주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올해부터 계속 꾸준히 관심이 좀 깊었던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음식료주인 것 같은데요. 이 상반기에는 바로 곡물 가격 인상으로 해서 주목을 받았다면은 이번에는 이 어떤 코로나 우려에 대한 완화로 인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음식료라고 한다면 바로 의식주 중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좀 집안에서만 좀 생활을 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가정 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 접종자도 증가를 하고 있고 어떤 코로나에 대해서 우려가 완화가 되면 될수록 외출을 하는 또 인구수가 증가를 할 텐데요. 그럼 외출을 하게 된다면은 또 우리가 뭔가 맛있고 또 비싼 음식을 한번 먹어보자라는 어떤 또한 보복 심리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복 소비에 대한 수혜주로도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외식업계 자체가 큰 타격을 받았지만은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외식 산업들이 좀 더 활기차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외식도 외식이지만은 요즘에는 뭐 웰빙이라든지 또 건강을 챙겨 나가는 어떤 소비자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내 몸에 맞출 수 있는 케어푸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음식료주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상반기에는 어떤 좀 곡물 가격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에 관심 가졌다면은 하반기에는 이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음식료주를 한번 좀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라면 업계에서도 가격 인상에 대해서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네. 사실은 음식료주의 경우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라면에 대해서 그래도 뭐 서민들의 필수 음식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했었고요. 근데 요즘 음식료주를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뭐 과자, 라면 이렇게 좀 관련된 기업보다도 오히려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좀 연관 있는 뭐 HMR 이제 가정 간편식이죠 그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외식 브랜드를 조금 인지도를 크게 가지고 있는 어떤 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더 유독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원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음식을 좀 많이 접하고 있구나. 요즘에는 소비자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좀 큰 인기를 얻고 있구나.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업종 중 하나가 저는 음식료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한번 조금 그래도 매력 있는 음식료주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특징 업종으로는 음식료 업종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또 시장 안에서 핫한 종목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기술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구간 우리 기술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와, 두산중공업도 정말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16% 넘게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보성파워텍도 23% 그리고 한전기술이 5% 넘게 오르며 6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기술을 원전 테마주에서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까요? 네, 저는 사실 이 원전 관련주 안에서 그래도 대장주는 두산중공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사실 이렇게 뭔가 사실 원전 관련주를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좀 지금은 테마성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워낙에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원전 관련주였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 사업 공동 진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했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탈원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오히려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시선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관련주를 좀 봤을 때는 너무나 무섭게 좀 오른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뭔가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가시적인 어떤 구체적으로 얘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주가들의 경우는 워낙에 기대감 자체가 선반영이 되면서 급등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부터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원전 관련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빌 게이츠와 그리고 워렌 버핏이 뭔가 소형 원자력 발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뭔가 뉴스에 의해서만 주가가 반응했다라는 점, 사실 저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봐서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은 일시적인 테마성으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기술의 경우는 물론 상한가로 진입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지금부터는 저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오히려 가격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부터는 보유자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미 상한가로 진입했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는 더 움직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도 이슈에 의해서 움직여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짧게 바라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핫한 원전 테마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징주 우리들 휴브레인으로 골라봤습니다. 현재 주가 10%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24%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윗꼬리를 좀 살짝 달았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 FDA가 20년 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젠백스, 삼성제약과 더불어 우리들 휴브레인도 이쪽 관련주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오늘 주가 상승의 이유가 궁금하네요, 본부장님. 네, 사실은 물론 앵커님이 말씀을 주신 부분이 다소간의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재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운영자금 마련이 되고 이로 인해서 뭔가가 또 회사가 업그레이드 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갖춰져 있는 거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도 휴브레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글쎄 뭔가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회사가 개선세가 이루어질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물음표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단발성 이슈가 제일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지금 자체가 꼬리를 달고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가 흐름 자체는 뭔가 좀 기대를 갖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식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단기 차익 매물에 주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 대해서 조금 더 관망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도 휴브레인이 한때는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 네. 예전만큼 코로나 진단키트가 기대감이 높지는 않습니다. 계속 백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지 이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은 다소간 조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휴브레인의 경우는 오히려 시장 분위기를 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뭔가 주가 흐름 자체를 기대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좀 쉽게 반응하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주가에 좀 지속성 있는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징주까지 저희가 모두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진경 본부장의 오늘의 관심주 들어볼게요. 네, 제가 오늘의 관심주는 삼성증권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증권주에서 하겠습니다. 토픽을 고르셨네요. 네, 제가 증권주를 또 좋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 안에서 좀 삼성증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삼성증권도 이제 작년에 연결 순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워낙에 브로커리지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폭으로도 증가를 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금융상품 자체가 판매 수익이 39%가량 또 증가를 했다라고 하니까는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앞으로 뭔가가 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IB 부분에서도 인수금융이라든지 뭐 부동산 PF 관련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워낙 리테일 쪽인 부분이 좀 강화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한번 좀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렇게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자체에서도 이 거래 고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성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금융 상품에 대해서 판매 수익이 증가하고 있고 뭐 어떤 리테일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향후에도 중요한 이익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증권의 경우는 다른 증권주와 달리 이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장 종목 삼성증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제가 46,000원에서 46,500원 사이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45,000원 그리고 목표가의 경우는 5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증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증권가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삼성증권 배당 매력을 상당히 가치 있게 보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유한타증권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까지 나왔으니까요. 김진경 본부장의 의견과 함께 리포트 내용까지 여러분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